자, 지금 삼배 올리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2단계 있죠? 9번째 단계. 한번 읽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우선 8단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충 설명하고, 2단계 설명하고, 남은 시간은 지연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여러분들 이제 소감을 이제 들어보니까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부상의 7단계의 그 감찰을 통해서 가능성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의 경선 효과를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부상의 7단계는 단지 소리에만 극한된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까 7단계, 8단계, 9단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단계부터 해서 6, 7, 8, 9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과정을 해가 안 되면 다시 6번의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되면 7단계, 8단계, 9단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되거든. 왜냐하면 앞에 내가 실습에가 체험이 안 됐으면 뒤에 것이 체험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미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해도 진짜 마스터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6, 7, 8, 9 이 단계 중에서 하나만 잘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이제 그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걸 나누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마스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도자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게 다 필요하구나. 이 단계라 하는 것이 이게 있구나. 이 중에 뭐 하나만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진정이 없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하나 잘한다는 뜻이 것이 아니고, 1단계부터 뭐 6단계까지는 막 내가 열심히 해서 9까지만 가더라도 이런 어디 가도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계를 느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수준이 제 1단계에서 한 6단계나 7단계 정도로 이제 들어올랑말랑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단계, 8단계, 9단계부터는 지혜가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반복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이제 이해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하자면. 자, 우선 하나 이제 얘기할 것은 8페이지에 보면은 체험 단계의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무상 체험 7단계입니다. 자, 무상 체험 7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마음이 불변임을 확인함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불변의 마음을 그러면은 이 확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4번째 단계 있죠.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 소리의 흔적이 없음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때 머물 때 여기서부터 벌써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와가지고 머문 없음의 마음이 머물 때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텅 빔이 나는지를 살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하고서 이제 얘기될 때 이제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생각을 막 없애는 쪽으로만 가는 거는 그런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다만 여기에 생각 없애는 게 아니다. 다른 말하면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듯이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네. 무상관찰하니까 소리를 없애는 것을 없애고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것 이거는 지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 귀를 다 막으면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 귀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듯이, 귀 막고 있는 건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혜냐면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 소리의 흔적이 없는 자리에 딱 머물렀을 때, 뭘 알 수 있는가? 아, 소리라 하는 것이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자리에 딱 머무르면 소리가 없어요. 안 들립니다. 그럼 진짜 소리가 없어진 건 아니죠. 오히려 소리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의 없는 소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소리가 일어나는 근원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런 소리가 없는 거죠. 마치 모닥불을 불을 피워놓으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럼 연기 따라서 불 속으로 들어가면 불 속에는 연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거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애초 소리의 본질은 생멸이 없구나. 그래서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것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소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막 없애려고 하는데 생각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생각 자체가 원래 생멸이 없다. 그걸 아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 무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와가지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데까지 가지만은 사실은 이 소리를 통해서 생각 자체가 생멸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다. 이 소리 없애는 거는요, 쉽습니다. 예. 이 소리를 없애는 건 쉬워요.
왜냐면 귀를 막으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무상체험 7단계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을 해드립니다. 요즘에 가장 이게 핵심 포인트는 소리의 흔적이 없음에 머무르게 있다. 소리의 흔적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소리 매 순간 지나가면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긴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긴다. 그렇죠? 이해되겠죠? 네. 소리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계를 갖다가 7단계 하나 하면은 길잖아요. 짧게 하는 방법. 자, 1번부터 1번하고 2번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관찰하는 거와 지나간 소리가 되돌아오지 않는 걸 하나로 묶어서 연속으로 관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묻는가 하면은 4번하고 5번을 같이 또 묻고요.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러 소리 흔적이 없으면 머물면서 마음이 생기는 것과 사라짐이 없는 텅 빔이 일어나지 살피는 것. 그 다음에 6번, 7번 텅 빈 그 자체 체험이 자기 마음인지를 확인하여 알면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것. 예. 그러면 총 이 7단계를 4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과거와 미래 소리가 없는 줄 알고 현재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는 것.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문다. 그죠?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3번이 여기 딱 기본이에요. 여기 돼야 돼요. 여기 돼야 3번이 돼야만이 4, 5, 6, 7 다 됩니다. 얘기하자면. 예. 그럼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걸 이제 정리를 제가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쉽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관찰한다 하는 것은 소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소리를 잡을 수 없는 건 무아를 얘기합니다. 무아. 그 무아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잡을 수 없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죠. 자, 이 뜻대로 안 되는 건 다 무아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 무상이고, 그 다음에 공이 있으면 공. 뭐를 공이라는 것만 없음에 마음이 머물 때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텅 빔이 일어나는 살피는 것. 요걸 공성이라고,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간 소리가 되돌아오는지 관찰하고 과거 미래 소리가 없는 줄 알고 현재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르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상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 3번이 무상을 잘 보여준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무상과 무와 공이 다 드러났죠. 그럼 이 고가 어디서 나오느냐? 고. 괴로울 고자. 여러분들이 이 고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죠? 이 고는 어느 때 생기는가 하면은 혹시 이제 이걸 여러분 체험이 있으면은 이 고가 나올 거예요. 몸이 사라지는 현상.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대요. 몸 형태가 막 생기는 것은 관찰이 안 되고 사라지는 것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도 생기는 건 모르겠고 사라지는 것만 계속 있다. 계속
사라지는 것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몸이라 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허물만 있구나, 사라지는 것, 마음도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허물이에요. 허물. 사라지지 않고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결정이지, 결정. 몸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고 결정이 보이기 시작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뭐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제 고락하는 거는 결점이 보일 때 뭔가 마음 결점이 보일 때 이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 뭐가 들어요? 무상, 고, 무와, 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하자. 그리고 7단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소리를 통하지만은 소리만이 아니고 몸도 7단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이 변해가는 거, 무상관찰, 7단계 무상관찰이 가능하다. 몸과 마음이 다 그렇게 가능하다. 그럼 몸과 마음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바로 7단계로 관찰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소리 같은 게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분별 거울이 생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하고 둘째. 소리를 알아차리면 소리가 사라짐을 알고 무분별 거울이 됩니다. 예. 둘째는 소리가 무생분별의 이치를 알아차림으로 소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는 걸 알고 무분별의 거울이 된다. 이랬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그냥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으로써 사라지는 것은 지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두 번째, 무생분별의 이치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집중하고 관계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와 관계된가 하면은 분석하고 관련돼요. 분석. 그러니까 집중은 선정을 얻고요. 예. 이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분석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의 단계에 보면은 순서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기죠. 이게 이제 중요 보이는 대로 무상으로 보면서 그걸 무상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들리는 대로, 그 다음에 들리는 데 들으면서 걸리고, 느끼는 대로 무상으로 느끼면서 걸린다는 부분이죠. 이 8번의 단계가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바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흘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있죠. 앞에 7단계를 내가 알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처음에 대할 때는 그것을 적용하고, 첫 번째는 7단계를 생각하고, 두 번째 7단계를 기억하고, 세 번째는 도장을 만들어 찍는다는 거죠.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7단계를 이해 못하면은 8단계는 이게 하기 힘든다 얘기야.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7, 8, 9단계가 다 연결돼 있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7단계를 잘 하셔야 이 8단계가 그대로 이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내일 우리가 할 때 실험을 할 거예요. 발바닥 감각 관찰하는 것을 무상 관찰 7단계를 적용시켜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해봐야만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걸어가면서 금방금방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감각이 사라지면 지나간 감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는 거죠. 무슨 말이 되시죠? 지나간 감각 안 돌아오고
그리고 감각이 사라진 자리에는 흔적이 없다. 매 순간 다른 감각이 일어나고 매 순간 일어나면서 감각 흔적이 없다. 관찰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디로 적용하느냐 하면은 지나간 나는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 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 걷고 있는 나는 머물지 않았다. 자, 머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머물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게 되겠죠. 이것도 우상관찰 7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되죠. 그러면 왜 되겠어요? 머물지 않는데 내가 나락하는 거 좀 걸어가면 머물지 않는 데다가 머물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다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자락하는 거, 딱하는 거 하는 거예요. 공해진다 얘기죠. 그러면서 혼자 없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생사가 없고 생밀이 없는, 아, 나락하는 건 원래 생사고 생밀이 없구나. 이것이 내 마음이고 바뀌지 않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걷기 명상 최종적으로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명명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숨을 안 쉬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안 죽는다 이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안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그거 했다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무상 적공이 돼가지고 무상이 변한다 하는 이 무상이 바로 공하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이게 이제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중론에서 이걸 자세히 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 왜 대단한가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 경전에 논설가 있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듣고 그냥 이해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걷기 명상하면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체독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보고 이해로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이것을 수행화시켜서 이 방법대로 그대로 체독하게끔 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 걷기 명상이 대단하다는 그런 거. 그래 만일 이 걷기 명상을 전 세계적으로 걷기 명상을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그럼 틱나칸 스님이 계시고 그럼 틱나칸 스님이 걷기 명상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교를 해보라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확연히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틱나칸 스님이 하신 걷기 명상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이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죠.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쪽대로 장점이 있고 우리는 장점이 있는 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배워서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여러분 정말 마스터가 되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게 했단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체감이 오는 분들이 벌써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냥 막 들어가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경계를 했죠. 그 경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키자면은 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 첫째 일체감을 이루어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그것이 하나가 돼서 감정이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예. 감정이입을 자주 하고 이런 걸 하면은 대상과 동일시하는 자기를 대상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대상과 동일시하게 되면은 이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잘못하면. 왜냐하면 대상이 좋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쁘면 자꾸 나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을 동일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방법입니까? 대상과 상호 관계를 갖는 그러게
대상과 상호관계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 차별이 아니고 평등. 이게 차이점. 이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일체가 이런 거. 예. 자, 일체감이 왔다. 그럼 일체감이 왔을 때 첫 번째는 그 하나로 합의라는 거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두 번째, 예, 감정 이입을 위험할 수가 있다. 감정 이입 위험하다. 그렇죠?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대상과 동일시 하는 위험이 있다. 자, 대상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게 이 정신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검할 때 얘기했죠. 아이가 점수를 많이 받아왔을 때는 자기도 좋은 거야. 근데 조금 적게 받는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만 괴로운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아이를 막 갖다가. 그래,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대치동에 이제 어린이 그 심리를 전공하는 이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와가지고 선생님, 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 감정을 좀 해보라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았는데 얘는 80점 이상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80점도 많이 맞은 건데.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그 반에 다 100점 맞는데 얘만 80점이야.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 좀 봐달래. 그러니까 그 연구소 선생님 하는 말이 제가 왜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좀 정신 감정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좀 이 아이하고 동일시하는 학교 성적 가지고 아이를 머리가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는 아이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동일시하면은 자, 세 번째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 이게 이제 차별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별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가 뭐 진짜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효도를 하면서 이러면은 막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자랑하기 바빠 어디 가도 그래서 괜찮다 이게. 근데 아이가 좀 이제 처지고 다른 애들보다 못하고 이러면은 그냥 아이를 안 보려고 그러고 집에 아이를 물으면은 그냥 회피해 버리고 그럴 건 얘기하잖아. 그러니 그 아이하고 동일시하는 쪽으로는 이 차별이 생겼을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안 하려면은 관계성입니다. 상호 의존성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하나로 합의를 한다는 게 있죠. 합의. 이런 합의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 상호 의존성이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둘이 아니다. 둘입니다. 둘이 아니다 합의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둘이 아니다 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성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평등성을 얘기합니다. 평등성.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나락하는 존재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없으면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적 다적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지만 이걸 번역하면 이런 게 됩니다. 부분이 전체로, 전체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분과 전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일적도 다적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체감을 이루기는 이루지만은 그 개개인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가치, 일체감이지 하나 탁 붙어가 합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생각 우주가 하나가 됐다. 아니 우주가 하나 된 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 돼서 나를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 불교의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주가 하나 된 거하고 깨달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세계는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삼단단에서 우주라서 다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음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영이라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거와 합의를 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하면 일체감을 이뤘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4번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죠. 글씨가 예술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9번에 보면요. 8번은 흘리는 방도 막 흘려버리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바닥 감각도 그러니까 어떤 대상도 다 이렇게 흘리고 도장을 찍는다 하는 무상의 도장을 찍으면은 거기에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건데, 자 9번의 단계를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호흡하기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마음 차분하게 가지기 이런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보면은 그 8번이나 이 9번이나 훨씬 쉬워요. 얘기하자면 훨씬 쉽습니다. 쉽지만은 이 앞에 것이 잘 되면은 이 무금의를 9단계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순수와 마음을 내려놓는 휴식하는 방법. 걷는 중에 힘이 필요한 장소나 시간이 되었을 때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는 데 있어요. 이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렇게 힘을 뺀다. 그리고 허리를 쭉 펴줍니다. 여기 있지만 하나예요. 예. 여기 이제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기 힘을 빼고 허리 쭉 펴준다. 요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걸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먼저 허리를 펴고, 예,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이 방법보다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 빼고 허리를 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고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무엇입니까? 흘리는 방법과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뭐만 이해되죠? 그냥 무상으로 하고 탁 흘리는 거예요. 뭘 대상 탁탁 만나면 무상으로 두 자루 탁탁탁 찍는 거나 여기에서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을 탁 씌워버리는 거야. 같은 맥락과 같이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같이 이제 8단계, 9단계 넘어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음악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악에는 심표가 있다 그죠? 심표. 이 음악의 심표, 이게 음악을 아름다운 음악, 예?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아름다운 음률이죠, 음률. 아름다운 음률을 만들어요. 그 마찬가지도 우리는 한 번씩 씌워줘야 된다, 그죠? 근데 의욕을 이럴 때가 일으켜서 할 때가 있는데 의욕이 너무 막 이렇게 가지고 애를 쓰고 이래버리면 몸이 상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의욕을 너무 일으켰다가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냥 몸이 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혈액순환은 장애가 있어가지고 풍을 막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애를 못 써가지고 몸이 못 따라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몸은 한 번씩 쉬어줘야 돼요. 그럼 몸을 쉬는 방법이 어떠냐?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쉬어야 몸이 쉬어져요. 자, 그거 언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유를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짝 잠이 들었다. 한 10분, 20분 잠들었는데 딱 자고 딱 깨니까 몸의 기운이 충만해지는 체험하신 분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뭔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마음을 쉬어져 보니까 피곤한 몸도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김태호 의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니 그래도 옛날 침이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대산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은 마음을 쉬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싹 쉬면은 몸도 같이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몸의 기운이 아주 충만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쉰다 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오간의 문을 다 연다 그랬죠. 이게 이제 긴 배고 전부 다 오간 그냥 듣고 그게 뭐냐? 의미 부여하거나 결부시키거나 자기 감정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다른 거 결부시키기 이런 일들은 안 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거나 덧붙이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게 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뭐 온갖 생각 잡생각 다 하잖아요. 그래도 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쉼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좋다. 쉬고 있으면 장의력도 생기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 해보면 진짜 완벽하게 그냥 탁 쉬어야 되는데 그냥 온갖 잡생각 다 일어나고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고 다 경험해봤죠, 그죠? 그러는
자, 이제, 내일은 그, 무분별 거울 이 9단계의 오간의 문을 이제 여는 데 있어가지고, 찔리는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할 거예요. 수동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한번 오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수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 여기 수동 받아들이는 거는 뭐, 저기, 모양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음을 내려놓는 호흡하기. 마음을 내는 호흡은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뺀다 하는 거 넣어야 되는 거죠. 몸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바람 요소가 생기면서 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람 요소는 마음과 둘이 안 갑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빼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마음과, 바람 요소입니다. 바람 요소와 관계입니다. 얘기하자면. 도대체 마음하고 바람 요소 무슨, 바람 요소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요즘 말하는 기운, 기자를 얘기합니다. 기. 마음하고 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 요소가 그런 기운이죠.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이 기운이 왕성한 자들이 혹가 저재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기운이 왕성하고 이러면 막 바람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바람을 피우겠어요? 그 에너지가 의식에 영향을 줘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생기는 바로 그겁니다. 성추행을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폭행도 마찬가지고. 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것도 음욕심을 일으킨 음식을 그때는 음란한 음심이 일어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오신채 알죠? 파, 마늘, 후추, 그 다음에 이제 홍거라카도 있고 달래 이런 거. 이건 전부 다 강장제입니다. 강장제. 근데 그런 걸 생거를 먹으면 화를 내게 하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익혀 먹는 게 좋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바로 그런 종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고기와 술. 그래서 이런 음식물이 바로 이 심리에 영향을 줬다. 의식에 영향을 줬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몸에 힘을 빼고 늘 척추를 펴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얘기하자면. 근데 제가 늘 어깨가 굳어 있거든요. 늘 양옆에 굳어 있는데 제가 이게 운동도 하지 않는데 내 어깨에 힘도 주지 않는데 왜 굳어 있을까 하고 원인을 내가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법문을 하거나 강의할 때 어깨에 힘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어깨에 힘들어가기 때문에 어깨에 늘 굳어 있다가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힘 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습관하고 관계 있어요. 습관. 그래서 할 때는 늘 이렇게 힘 빼고 힘을 빼는 것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 양동이 물 있잖아요. 양동이 물이 수위가 점점점점 낮아지듯이 내 몸이 양동이라고 그러고 양동이 물이 수위가 쭉 낮아지듯이
힘을 밑으로 쫙 빼는 거죠. 머리부터 목에, 어깨 힘 빼고 쭉 내려가면 허리 힘 빼고 다리 힘 빼고 힘을 쫙 빼는 거예요. 단지 척추만 딱 세워줘요. 그럼 척추 세우는 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죠. 척추 세우는 의미. 그래서 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척추가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 앞발이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은 되게 의욕이 저하된 사람입니다. 허리가 굽어진 사람은 의욕이 저하됐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홍삼을 먹는다든지 좀 보약을 드셔야 돼요. 그럼 의욕이 다시 살아나요.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허리가 굽어졌다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는 거는 에너지가 약해서 그렇죠. 근데 에너지는 바람 요소의 에너지는 어떤가 하면은 허리가 쫙 펴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지탱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있으면 허리가 저도 쫙 펴지고 기운이 없으면 허리가 쭉. 근데 습관적으로 내가 기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굽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습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 기운이 올라가다가 약해져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쫙 펴지고 쫙 올라가는데 굽어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탁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안 들으면 천추에 하는 날. 이 기운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은 머리 회전이 안 돌아가.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 쪽에는 혈류양이 많이 올라가야 돼요. 혈류양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이걸 역할을 해주는 게 뭐 피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게 기운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위로 잘 올라갈 때 이 피의 순환도 원활해져 가지고 혈류양이 머리 쪽으로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망증도 없어지고 머리가 아주 상쾌해지고 가볍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허리를 늘 굽혀 있는 사람은 머리가 이렇게 지가 나듯이 쉽게 말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류양이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허리를 펴주는 게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혹시 아침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아침 안 먹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이 아침을 안 먹게 되면 머리 회전이 잘 안 돌아가요. 음식을 먹어야 혈류양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상쾌해지고 깨있게 되는데 이게 아침을 안 먹어버리면 올라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두뇌가 늘 힘이 없어요. 두뇌에는 뇌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생성, 소멸 늘 이게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경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야만 두뇌가 젊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밥을 안 먹으면 두뇌가 늙어지기 때문에 몸도 같이 늙는 거죠. 수명이 이게 저하되고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 아침 꼭 챙겨 먹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요. 혹시 다이어트 하려면은 오후에 먹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오전에 많이 먹어야 돼요. 아침밥 좀 든든하게 먹는 게 좋아요. 얘기하면은 그래서 전심을 많이 혹시 아침 적게 먹더라도 전심은 한 11시 반이나 11시쯤에서 먹는 것이 다이어트하고 훨씬 좋아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많이 먹어두면 그 열량이 저녁까지 갑니다. 얘기하자. 저녁까지 가는데 12시나 1시에 먹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비만으로 이렇게 갑니다. 얘기하자. 살이 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이게 에너지 전환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에서는 보통 오전 11시 5분에 10분쯤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수의 간섭에 따라서 12시 먹죠. 자비선상. 이제 근처에는 대개 11시 조금 넘어서 먹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음식 먹는 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허리 펴지는 거하고. 이걸 아셨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 감각 관찰하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발바닥 감각을 계속 잘 관찰하게 되면 발바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2의 심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잘 모르시네. 제2의 심장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종아리에서 이렇게 심장 쪽으로 다시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발바닥 감각 관찰하게 되면은, 이쪽에 종아리에서 피를 잘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냥 걷는 거는 효과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발바닥 감각 관찰하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뒷박질하는 뛰는 효과를 갖다 줍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좋다. 그냥 걷기 명상보다 발바닥 감각 관찰에 좋은 이유가 거기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 마음 차분하게 가지기 이랬는데, 흙탕물도 외부 영향을 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흙탕물은 가라앉고, 물은 깨끗한 거울을 같이 됩니다. 이때 감정과 생각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물이 비치는 산물을 같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결국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기, 그냥 이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무상으로 모든 도로는 경계, 감정과 생각을 일어나면 전부 다 무상을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예. 남이 나를 욕하면 그 욕에다가 무상을 도장을 탁탁탁 찍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얘기. 이렇게 됐을 때 의식도 확장이 되고, 차분해지면서 멀리 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주 사물 같은 게 아주 선명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 시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맑아지면은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어떻게 밝아지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맑아지면은 그 맑은 거울 같은 마음에 이런 게 사물에 이렇게 비치는데, 거울이 비친 사물들 다 진짜 화면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다 받아들여가 내 나락하는 거울이 다 비친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딱 전환되어 있으면, 이것이 정말 눈에 보이 들리는 것 전부 다 내가 마음이 만든 것이고 이게 다 화면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혜가 지금 밝으면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맑아지면은 밝아진다. 이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9번째 단계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한 걸 지련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 얘기만 말하는데, 이건 나도 좀 기록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10번째 단계, 11번째 단계 또 이제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는데,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거는 좀 돌아가는 질문인데, 신발을 걸을 때 이렇게 아주 이 창이 얇은 거를 신으면 이 발의 감각은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발이 또 딱딱해지고 그렇게 좀 해롭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님이 생각하시는 네. 좋은 신. 그거는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알아차리게 한다는 방법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발바닥 위에 신발도 없고 이렇게 걷기 명상하는, 걷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는 한 번 경험해서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집중과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지, 이벤트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물론, 이제, 맨발 뻗고 하면 훨씬 감각 새로운 감각이 오니까 새롭게 느끼시지만은, 여러분, 일상생활 돌아 맨발 뻗고 다니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일상생활 응용하기는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신발을 신든 양말을 껴입든 관계없이 다 감각은 있으니까 알아차리면 안 된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 감각이 무상 한 줄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안 그래요? 득질이죠. 그것만 해도 되지 뭐 굳이 맨발 뻗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초보자에게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또 없습니까? 예.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인식이 안 돼요. 소리가 들리는데, 네, 들리는데 소리가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넓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된다고? 소리가 선생님 잘 들리는데요. 들리되 소리 인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가 이게 소리가 이게 앞소리가 그 소리 중간에 이렇게 잘라지면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면서 소리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행 일기를 잘 적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소리를 이제 인식할 수 없으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소리 흘러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소리 자체가 생밀이 없는 것을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생밀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소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 아예 소리를 인식할 수 없어요. 좀 갈라지는 거는 그래도 소리가 좀 인식된 거, 갈라지는 인식도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소리가 인식되는 거. 제 마음이 확장되면서 같이 이렇게. 그 소리 확장되잖아요. 그것도 인식되잖아요. 네. 그런데 생밀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면 진짜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한번 1분이나 막 잠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성 중에 우리가 소리가 들린다면 내면에 예를 들어 맥박 뛰는 소리, 심장 울리면서 뭐가 소리 들릴 때 만약에 똑같은 이렇게 소리에 생밀이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진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식 불가능. 근데 어쨌든 그 기록을 하십시오. 또 저는 경성이라는 좀 초석이라고 하는 질문 한 드리고요. 경성이라는 것은 거울처럼 내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싹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거울처럼 받아들이는데 의식의 확장을 하고 이제 선생님 의식을 확장시켜야 된다. 우리가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거하고 뭐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데 의식을 확장을 하고 시키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거울은 내가 거울이 됐다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얘기하자면 거울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의식을 확장하잖아요. 의식을 확장해서 거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죠? 세 번째는 아예 무상 관찰을 통해서
무상을 통해서 거울이 생기도록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내가 거울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고 좀 질문을 잘 했는데 두 번째는 의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의식 확장을 통해서 거울을 만드는 거죠. 이건 거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의식을 확장해버리면은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분별심이 없어버려요. 분별심. 그래서 이 의식을 확장하게 되면 무분별이 생깁니다. 이 무분별이 뭔가 하면 거울이에요. 무분별이 거울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혜의 거울은 아니에요. 지혜의 거울은 아니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의식을 확장해서 거울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 거울이 생깁니다. 거울이 생긴다기보다는 거울이 갖춰져 있는 거울이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의도가 들어가요. 의도를 넣어가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의도가 아니에요.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 거울은 마음 거울은 본성이에요. 얘기하자면. 여기 차이점입니다. 내가 의도가 있느냐 의도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도 사마타 수행이 있고 비파사나 수행이 있는데 이 사마타 수행에서는 선정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선정을 얻는 방법은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선정이 뭐냐면 무분별이 선정이에요. 근데 비파사나는 어떤가 하면 대상을 분석해가지고 본래 생리를 얻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뭔가 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이 본래 거울이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렇다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식을 확장하는 거는 거울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데 내가 거울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초보 수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의식을 확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의식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이 뒷머리 있잖아요. 머리 감각과 앞 얼굴의 감각 동시에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가까이 들리는 소리와 먼 소리 동시에 같이 관찰하는 거. 또 머리 감각과 발바닥 감각을 동시에 같이 알아차리는 거. 이러면은 의식이 확장돼요. 시각의식이 확장되는 것은 저 머리 능선을 보고 뒤쪽에 있는 산 능선을 동시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는 거는 내가 쉽게 말해가지고 이미지를, 그죠? 봤던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아까 뒤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 청각의식 확장을 아까 가까운 소리, 먼 소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거울이 생깁니다. 왜? 무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울을 만드는 것이죠. 얘기하죠. 그래 만들다 보면은 정말 거울이 드러나는 거예요.